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군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측은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 병사들이 중공 최신형 무기를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태국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산업단지를 집중 타격했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대중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내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태국군의 경로까지 안내해 주었으며 공분을 자아내는 캄보디아 생명과학원을 주요 표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또다시 새로운 군사 충돌이 발생했으며 양측 군대는 약 800km에 이르는 국경선의 여러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이 마침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간 충돌이 6일째 이어진 가운데 아누틴 부총리는 갑자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3국이 이미 조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점에서 역외 세력이 캄보디아 태국의 혼란에 개입하는 것이 눈에 띄자 주도권을 쥔 태국은 즉시 중국어로 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이 국경 인근에서 122mm 로켓포를 사용해 태국 영내의 목표물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태국군은 정규 육군 부대와 중화기 무기를 투입했고 F-16 전투기도 공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태국이 충돌 지역으로 대규모 중화기 장비를 집결시키는 장면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충돌을 통해 중공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태국 측의 공개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중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우연히 캄보디아군이 사용하던 GEM-102LR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탱크, 장갑차 등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고급 무기로 5세대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에 속하며 유도 능력과 정밀도 모두 최신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유효 사정거리는 약 6에서 1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태국 정부의 공개에 따르면 이번 노획된 이 대전차 미사일은 중국산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위 퇴역한 구형 무기도 아니며 중공군이 2025년 막 새롭게 출시한 중화기 무기였습니다. 심지어 제조사까지 밝혀졌는데 중국의 폴리디펜스라는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태국은 현재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배후 세력과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태국 안보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태국군이 쫑안마 500번 고지에서 GAM-102LR 미사일을 노획했으며 이 미사일은 중국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로 최첨단 5세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 무기는 2025년 초에야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폭로에 의하면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수백만 태국 바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예산이 넉넉하고 기술이 앞선 군대만이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이며 캄보디아군은 분명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5세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은 미국식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벤치마킹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은 공개 군사 판매 계약 기준 한 발당 가격이 약 20에서 25만 달러에 이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치열하게 교전하는 가운데 전장에서는 중공에서 제조한 고가의 중무기들이 대규모로 노획되었고 이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곧 중공 당국이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에서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 유사하다거나 외교적으로 한편에 섰다는 수준이 아니라 물밑에서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으며 캄보디아군의 최신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X플랫폼 1인 미디어 한중권의 핫 이슈 공유는 그제에 이어 12월 15일에 태국 육군 제2대대 제17 중대 병사들이 캄보디아 진지에서 노획한 대량의 중국산 무기 전리품을 새롭게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PF-89 혹은 89식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 82mm 6호식 유탄 발사관 및 비공진 유탄 발사기, 중국산 6호식 혹은 65-1식 소총 및 각종 탄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태국군 당국은 놀랍게도 캄보디아 군의 후방 보급 물자 중에서 캄보디아산이 아닌 전투 식량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래서 우몽룡 등의 많은 연예인 명의로 등록된 군수 기업들이 있는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국군은 군사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에 나섰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규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이 캄보디아 무인기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태국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충돌에는 제3국이 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 성명에 간제차 중국어 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국 언론은 캄보디아 측의 무인기 사진을 즉각 공개하며 이들 장비가 제3국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외부에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 유명 1인 미디어 블로그는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태국 간의 무력 충돌에서 태국군은 약 4개월 전의 교전과 비교해 최근 캄보디아와의 전투가 매우 어려워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들도 태국 육군 제2군구에서 유출된 첩보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무인기 작전 방식이 급격히 업그레이드 되었고 기존의 경무장 무기가 아닌 직경 82mm에 달하는 박격포 포탄을 탑재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 무인기 부대가 작전 전술에 있어서도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며 캄보디아가 무인기를 출격시킬 때 먼저 정찰용 드론으로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찰 드론을 유도하에 공격형 드론이 정확하게 참호 속 태국 병력을 타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태국군은 처음으로 캄보디아군이 자폭형 드론을 전장에 투입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태국군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 무인기 부대가 군용 암호화 통신 링크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통신은 외부의 전파 방해에 매우 강한 내성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태국군은 국제사회에 암시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캄보디아 군의 전투 능력으로는 이처럼 정교하고 첨단화된 무인기 공격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캄보디아와 태국 외 제3국의 군사 세력이 전장에 개입했으며 비밀리에 캄보디아군의 무인기 작전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 총리 아누틴은 언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고 태국 제2군군은 매일 소셜미디어에 중문으로 상세한 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일 압수한 수류탄 몇 발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판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결국 움직였다. 군용 암호화 통신은 중국과 미국밖에 없다. 왕자와 소공자의 산업단지다. 소공자가 참전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이 중문으로 매일 전황을 업데이트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는 캄보디아의 배후 인물이 중국어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충돌의 근본 원인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식민지 시절에 설정된 800km 길이의 국경선에 대해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현재 약 8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특히 중국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2015년 12월 8일부터 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국경의 여러 보이스피싱 사기 산업단지와 카지노를 폭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국인들이 대거 탈출하게 되었고 태국군이 다시 캄보디아 카지노 단지를 폭격했다는 뉴스는 중국 웨이보에서도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태국군 당국은 캄보디아군이 이러한 카지노 및 산업단지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며 무기를 숨기고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태국의 F-16 전투기 2대가 캄보디아 트모다 지역에 위치한 이 터널 다이아몬드 카지노를 폭격해 파괴했으며 지금까지 총 39개의 보이스피싱 사기 산업단지를 파괴한 상태입니다. 한편 온라인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중공 관영 매체 특유의 딱딱한 보도 어조와 중공 당국의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조된 분위기의 음악을 배경으로 이번 충돌 사태를 다소 풍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태국군의 맹렬한 폭격 아래 단지 내 전자사기 기업들은 서둘러 철수 중이며 버스를 동원해 인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포탄이 계속 떨어지자 일부 단지는 차량 호출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택시 기사들도 겁이 나서 단지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으며 도주 중에 바닥에 떨어진 돈조차 줄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중국 본토에 전해지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환호하며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 싹 다 폭격해버려라. 태국이 민중을 위해 해충을 제거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머나먼 동쪽에 용 한 마리가 있다. 그 이름은 태국이다. 캄보디아 사기 단지를 때려 눕혀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무찌르자. 모두 함께 태국에 가서 두리안을 먹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머를 담아 홍센이 전 세계에 외쳤다. 이젠 누구든 나서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단지 최대 주주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며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도 있는데요. X플랫폼의 블로그 해외 폭로는 12월 13일 캄보디아가 중국산 다연장 로켓포로 태국에 반격을 시도했지만 발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의 훈세는 중국의 군수무기 제조업체의 책임을 따지며 만약 납득할 만한 해명을 받지 못할 경우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 내 중국 고위층의 지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라며 영상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민감한 이권 거래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카지노 및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는 중공 정권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중공 고위층 및 1대1로 프로젝트와도 얽혀 있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대량의 유조차가 줄지어 캄보디아로 향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그 이유는 해상 유류 공급선이 태국군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알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뒤에 누가 있는지. 요즘 스팸 전화가 확 줄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이번엔 태국을 지지한다.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전자 사기를 단속하면 중국 인민은 지지할 것이다. 태국을 응원합니다. 사기범 테러 분자들을 때려 눕히세요. 저는 중국 대륙 주민으로서 태국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합니다. 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캄보디아 여행 6대 질문. 첫째, 왜 가나요? 둘째, 뭘 하러 가나요? 셋째, 누구랑 가나요? 넷째, 언제 가나요? 다섯째, 얼마가 드나요? 여섯째, 얼마나 머무르나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말은 최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전자사기 산업단지 및 범죄 문제를 풍자하며 피해자들이 속아서 끌려가는 현실을 꼬집는 유머입니다. 또한 X플랫폼 유저는 태국 캄보디아 충돌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태국 해군이 대규모 병력을 모아 해상에서 공격 준비 중이다. 중국 내 네티즌들은 태국 군에게 친절하게 경로를 알려줬다. 목표 캄보디아 생명과학원, 캄보디아 유아골수 채취센터라며 올렸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캄보디아 생명과학원이 중공과 협력하고 있는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며 관련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중국의 여러 공립병원과 대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북경보오 생명그룹 유한공사, 동방기업 혁신발전센터, 창사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산업기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기관은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상하병원, 화중과기대학 등입니다. 그중 중과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바이러스 전문가 성여정이 소속된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화교 출신 반사기 활동 블로그가 폭로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 생명과학원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사기 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생명과학원이 공개한 내부 사진에서는 벽에 걸린 캄보디아 생명과학원 세포생산 품질검사 체계라는 간판에 중국과학원 광주 생물의학건강연구소 세포표준화 검사실험실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추가로 일부 단지 내에는 골수 추출센터가 세워졌으며 바로 옆에는 인간 번식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단지 안에는 폐기물 처리센터라고 불리는 끔찍한 시설도 존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분석하기를 이처럼 수많은 중국의 첨단 의료기관들이 작은 나라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중국의 과학연구기관과 병원들도 대거 협력하고 있으며 중공 주 캄보디아 대사인 왕문빈까지 중국인들에게 캄보디아 여행을 여러 차례 추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단지와 장기 밀매 네트워크는 중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로그가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전자사기 단지의 수익 구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미얀마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캄보디아야말로 전자사기를 핵심 산업으로 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의 GDP는 약 463억 달러였으며 전자사기의 연간 수익은 120억에서 190억 달러에 달해 국내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캄보디아 전역에는 50곳 이상의 대형 사기 단지 그리고 200곳 이상의 사기 거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썬더 작전을 통해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아시아 최대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블로그는 태자당의 수장 진지는 캄보디아 현 총리 훈마넷에 의해 경제 고문으로 임명된 인물이며 이 단체 하나만으로도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로그는 보이스피싱 전자사기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이미 정치, 재계, 암흑 세력이 결합된 삼위일체 구조를 완성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럽고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는 지역들은 바로 중국이 추진한 1대1로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민중들이 태국이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전자사기 단지를 폭격한 데 대해 열렬히 지지하고 캄보디아 생명과학원을 다음 목표로 삼기를 희망하는 현상은 중국 내부에서도 중공 당국의 폭정과 민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